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솔직한 칭다오 여행 후기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보고 나면 칭다오 여행 준비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제가 직접 다녀오고 추천하고 싶어진 가성비 좋은 먹방 단독 투어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칭다오까지 비행시간 1시간 40분이면 도착하는 여행지라 많은 분들이 중국 첫 여행지로 삼는 곳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식당과 상점에서 알리페이 결제가 가능해서 현금을 많이 들고 갈 필요는 없고요. 참고로 저는 알리페이 결제 실패해서 카카오페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꿀팁인데요. 아직 칭다오 명소 곳곳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아 김치 많은 비추입니다. 저는 판다 투어를 이용했기 때문에 공항 도착하자마자 픽업을 와주셨는데요. 4, 5위는 저와 같은 차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 이용한 단독 투어는 항공권만 끊으면 숙소, 이동, 가이드, 식사까지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친구나 커플 여행은 물론이고 특히 4인 이상 가족여행자에게 강력 추천하는 가성비 상품입니다. 그럼 진짜 여행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여행지는 1934년에 건립된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성당, 청주교당입니다. 56m 높이의 두 개의 청탑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청주교당은 특히 웨딩 사진 촬영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저는 내부까지 둘러봤는데 내부는 무려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청주교당에 있는 이 구시가지 거리를 중상로라고 부릅니다. 왜 칭다오를 중국의 유럽이라 부르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중국 맞나 싶을 정도로 유럽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1898년 독일이 칭다오를 조개지로 삼아 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장미 너무 예쁜데? 칭다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여기 장교인데요. 와,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꼭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바깥 해변에서 사진 찍어도 충분히 예쁩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 와서 회랑각 안 보고 가기 아쉬워 기어이 안까지 들어갔죠. 여기가 바로 칭다오 상표에 나온 그곳 맞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맛집. 이렇게 둘러보는 동안 가이드님이 대기표를 받아줘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칭다오 맛집 메일다오를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메일다오에서 유명한 메뉴로는 가지볶음 그리고 바지락 볶음이 있는데요. 왜 한국인이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맵기랑 달달한 맛이 딱 한국의 입맛 저격입니다. 여기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100년 된 역사를 지닌, 물론 지금은 세트장처럼 개조는 되었지만 칭다오 최고의 먹자 골목이라 불리는 피차이 위안에 왔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맛집은 이연복 셰프가 선택한 만두 맛집 위안거예요. 여기서 새우군만두 꼭 먹어보세요. 그 청도에 와서는 그 다음은 중국 MZ들에게 핫플거리로 보통 칭다오 자유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 은어항에 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리단길, 황리단길처럼 핫플거리더라고요. 사진 찍기 좋아하고 힙한 거리 좋아하는 저는 여기 꼭 넣고 싶어 투어 코스에 포함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가는 분들은 여기는 우선순위를 조금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오, 신기하다. 왜 헬리콥터가 저렇게... 다음은 샤오마이섬. 한 바퀴 휙 돌며 산책하기 딱 좋은 인공섬인데요. 소요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 한국인보다 현지인이 더 많은 곳이었어요. 아, 여기 포토죠? 요 사이에 사람. 저도 찍어야죠. 그런데 너무 인기 많은 핫플은 가볍게 포기하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 너무 많아서 포기. 무슨 쇼핑몰에 기차가 다니야.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칭다오 도심 속 거대 쇼핑몰 미스몰인데요. 여기서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온다는 5층에 자리한 맛집 루이가 우리의 목적지였습니다. 루이는 생선집 맛집인데요. 저는 마라맛을 주문했는데 진짜 맵긴 한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한국인 입맛에 진짜 잘 맞는 메뉴예요. 그런데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은 마늘맛 주문하세요. 마지막 칭다오 최고의 야경 명소 오사간장은 중국 심영동을 기념하는 광장인데요. 야경은 오사간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사광장이 보이는 요트 경기장에서 관람하는 것입니다. 운영시간은 시장마다 변동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가세요. 제가 갔을 때는 월요일은 휴무였습니다. 와,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에 똑 떨어진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진짜 추천해요. 이제 호텔에 가서 좀 쉬어야죠. 제가 머문 호텔은 칭다오 쉐라톤인데요. 쉐라톤 침대 엄청 넓습니다. 역시 바디 로션이 이렇게 이게 네
원래 중국은 멀티탭을 챙겨와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 꽂아집니다. 집에 갖고 왔는 거. 시내와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여행자라면 시내 근처로 잡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판다투어 투어 상품에서 제공되는 호텔이었는데 작년에 지어진 호텔이라 깔끔하더라고요. 첫날 일정 일부러 빡빡하게 잡아서 다음날 아침은 좀 늦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날 첫 일정은 정말 기대가 많았던 바로 그곳 맥주박물관입니다. 인터넷에서 여기 많이 봤는데 여기 버터죠? 외관은 예약 없이 가서 무료로 관람 가능하고요. 박물관과 생산공장, 맥주 시음을 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리 꼭 예약하고 가세요. 이곳은 1903년에 설립된 칭다오 맥주공장 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박물관인데요. 맥주 시음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는 맥주는 생산 공정을 거치지 않는 맥주라서 여기서만 맛볼 수 있어요. 참고로 칭다오는 기념품으로 인기가 많은 상품이 바로 원장 맥주인데요. 원장 맥주란 여과, 살균을 거치지 않는 원액 맥주로 유통기한이 약 일주일 후 짧은 게 특징인 맥주입니다. 현지에서 바로 사서 마시거나 위탁 수화물로 붙이는 걸 추천해요. 저는 해외여행에선 꼭 냉장고 자석을 굿즈로 사기 때문에 이거 하나 샀습니다.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칭다오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구름 위에 하늘과 바다라는 뜻을 가진 웅상해천 전망대입니다. 무조건 날씨 좋은 날 오세요. 처음에 흐려서 속상했는데 점점 구름이 걷히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360도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는 데다가 바닥에 보이는 사진 포인트도 있습니다. 무료로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인생사진 100만장 각이죠. 나중에 내려가서 보니까 저 보인다. 아래서 보면 투명유리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아찔하죠. 짝등 시장이라 불리는 지모루 시장. 여기는 가볍게 구경만 했고요. 바로 근처에 있는 완호촌으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해요. 백종훈 선생님이 극찬한 중국식 갈비탕, 파이구미판 맛집인데요. 프랜차이즈라서 지모루 시장 말고도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무려 밥은 무제한 제공입니다. 다무 은왕처럼 요즘 MZ세대들에게 핫한 칭다오 거리. 참고로 이렇게 사진사들이 많이 상주하는 곳은 중국에서도 SNS에서 사진 핫플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사진 한 장당 20위안 정도라서 저렴한데 저는 사진사를 통해 찍지 않고 개인 촬영했습니다. 여기는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벽화거리로 매우 짧고요. 약간의 오르막에 차가 복잡한 편이라서 가볍게 사진만 찍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연빈관인데요. 1907년에 완공된 독일 총독 관저로 직기들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라고 해요. 참고로 연빈관이라서 그런지 입장할 때는 여권을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건물이 너무 멋져 사진 100만장 찍었죠.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팔대간, 화성로인데요. 해안가에 자리한 유럽풍 별장인데 연빈관과는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자유여행자라면 이동 동성상 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저는 연빈관에 한 표 드립니다. 저녁은 청량에서 가이드님이 추천하는 양꼬치집에 왔는데요. 역시 칭다오 하면 양꼬치죠. 왜 현지인이 추천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양꼬치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았고 비린맛 하나 없다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칭다오 어느 식당에 가도 칭다오 맥주가 두 개로 나뉜다는 점. 개인적으로 저는 일공장 맥주가 더 부드러워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날 마지막, 야시장 구경도 놓치면 안 되죠. 물론 저는 비위가 약해서 못 먹었지만 이왕 중국 가서 별미를 먹고 싶은 분이라면 가장 궁금했던 건 이 털 달린 달걀. 영양가 최고라는데 저는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3일차 3박 4일 여행자라면 여기 노상 풍경구가 포함되는데요. 케이블카 타고 위로 올라가서 정상까지는 20분 정도인데요. 만약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등산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케이블카 3단포까지만 봐도 좋습니다. 걸어서 왔다면 여기를. 여기 경치 진짜 좋은데 저는 날씨가 갑자기 흐려져서 속상하더라고요. 다음번에 칭다오 올 명분이 생겼다거나 할까? 3일차 일정이라 점심은 현지인이 가는 찐 현지식을 맛보았고요. 맛은 있는데 다 먹고 나니 왜 중국분들이 식사 후에 차를 마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 마사지 받고요. 마사지 팁은 의무가 아닙니다. 마트 가서 쇼핑도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한국분들이 많이 사간다는 마라맛 땅콩, 이것도 많이 사간다는 토마토맛 라면, 중국에서만 파는 오이맛, 토마토맛, 마라맛, 소스 등 야무지게 담았죠.
그리고 마지막 저녁은 현지인들에겐 칭다오 3대 맛집이라 불리는 샤브샤브 맛집입니다. 찐 마지막 일정은 명월산 해갑 불량선입니다. 여기 현재는 입장료가 있는 야경명소인데요. 자유여행자에게는 동선이 살짝 먼 곳이라 조금 주춤하게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꼭 시간 맞춰 와야 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가이드님이 시간 맞춰 와주셨는데 자유여행자는 위챗에서 공연 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 중국 여행자에게 유행하는 왕운 체험도 가능한 곳이고요. 부모님이나 아이와 함께 오는 분이라면 무조건 여기 추천합니다. 원래 눈을 깜빡깜빡하는데 고장났어. 마지막 날은 일어나자마자 조식 먹고 공항으로. 중국 자유여행이 어렵게 느껴졌던 저한테는 자유여행으로 오면 놓치기 쉬운 맛집이나 동선을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저는 만족도 높았습니다. 패키지 특유의 강제 쇼핑이나 원치 않는 옵션 강요 전혀 없고요.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효도여행이나 친구들끼리 여러 명 함께 떠나는 단체 여행이라면 만족도가 2배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인 1식 82위안인데 여러 명이서 먹으면 다양하게 맛볼 수 있거든요. 오늘 여행 즐거우셨다면 여행작가 봄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빠이.